안녕하세요. 우는 아이 덧때리기의 상속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배를 젓는 노마저 내려놓아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좀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다스리거나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오해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당장, 아니면 되도록 빨리 가야만 해. 의문의 해답을 되도록 서둘러 알고 싶다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되도록 빨리 알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욕망은 당신에게 무익합니다. 어떤 곳으로 서둘러 가야 한다고 느낄 때 현재 상태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은 흐름에 거스르는 역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오류는 이것입니다. 서둘러서 좋아져야 한다고 믿을 때 당신은 물결과 그 속도와 방향과 그 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분명히 내면의 존재와 정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보통 다른 많은 책들에서는 저항한다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물결을 따라가는 혹은 물살을 거스르는 비유로 돌아갑시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노를 내려놓고 물결에 몸을 맡긴 뒤에 그 흐름에 따라가기로 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해지겠는지 잠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물결이 자애롭고 지혜로워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점을 떠올리면서 더욱 마음을 편히 먹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배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필연적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당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와 강물 비유를 좋아하는 까닭은 그로써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근원 에너지라는 점을, 자신이 근원에서 이 육체로 왔다는 점을, 그리고 이 육체에서 욕구와 소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떠올릴 때 당신은 삶의 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이해할 테죠. 이 개념을 고찰하고 그것을 자신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든다면 이 세상에 나올 때 의도한 바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이 바란 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비물질적 관점에서 당신은 이 육체로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당신은 현재의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육체에 있는 지금 당신은 자신의 삶을 계속 생각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생각에 반응해서 그것이 실현되게 합니다. 다시 현재의 관점에서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생각에 반응하여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 추진력이 바로 삶의 물결, 즉 흐름입니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영원한 존재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쉬지 않고 확장된다는 개념 역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확장하는 존재라는 점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쉬지 않고 생성되는 이 다채로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존재이면서 지금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창조의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낼 때마다 내면의 존재가 그것에 늘 반응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당신은 이 물결의 방향을 감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세상을 창조한 에너지로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 물결의 방향을 더 잘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차지하는 중요한 자리를 생각할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 창조의 물결이 흘러가는 방향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당신이 진정한 유산인 행복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의도한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받은 유산이 엄청난 행복과 어떤 평화와 풍요, 이런 것을 그 받았다고 그러죠. 받고 왔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전전긍긍 그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역방향, 순방향, 그 역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그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은 조금씩 이렇게 감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저 노를 놓아버리자.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 거리를 계속 계산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지? 얼마나 더 해야 하지? 아니면 몸무게를 얼마나 더 빼야 하지? 돈은 얼마나 더 벌어야 할까? 이렇게 묻는 주된 이유는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행동 지향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위가 아닌 파장으로 세상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거리가 아닌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 거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 파장으로 세상을 접근하고 시간과 공간이 아닌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요거 좀 생각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강물과 배의 비유를 제시할 때조차도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 지향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순방향이라는 우리의 전제를 받아들이고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서둘러 순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순방향으로 흘러가죠?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고 더 일할게요. 그러나 그런 결의에 찬 태도는 도리어 역방향을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 삶의 물결에서 순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면 더 빠르게 가려고 모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물결에 맡기면 됩니다. 그저 노를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한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놓아버리는 거.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게 엄청 쉬운데 또 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잘 들어보시면은 그 이해가 이제 그 조금씩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이게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놓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씩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이제 메모해 놓은 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를 젓지만 않으면, 노를 놓아버리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완한다면 언제나 당신이 바라는 것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서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역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역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내 속에 있는 어떤 큰 존재, 어떤 책에서는 큰 나라고 그래요.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쓴 내려놓은 그 책에서는 그거를 이제 큰 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나인데 큰 나, 완벽한 나. 이제 그렇게 표현도 이제 하니까 참고하시고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행복 상태가 당신에게 흘러오고 당신도 그리로 흘러가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돈의 무게,
그러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이제 힘들고 그런지 대부분 그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제 이거를 그냥 내가 그 어떤 생각을 놓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어떤 이 그 부분도 그냥 하지만은 어떤 빨리 가야지 된다. 뭐 이런 어떤 조급함, 또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갖다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이 저항감, 이런 거를 그냥 놓고 그 이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를 젓는 노마저 내려놓아라 놓아라 이제 이렇게 그 이 얘기인데, 이 어떤 그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법칙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러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따로 훈련할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삶을 끌어나가려면 이해해야 할 세 가지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 내려놓음의 법칙, 내려놓음의 법칙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법칙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두 번째 법칙,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칙을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 테고, 이전에 쓴 책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세 번째 법칙을 강조하는 까닭은 당신이 이 시공간 세계에 와서 터득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법칙은 당신이 의식적 창조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연습해야 할 법칙입니다. 연습해야 된다 그러죠. 이거는 첫 번째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은 연습해야 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 퍼져 있는 법칙으로 그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력 법칙이 연습이 없이도 모든 물질에 항상 똑같이 반응하듯이, 끌어당김의 법칙 역시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이 순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생각, 기분 좋은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계속 그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 법칙 가운데 두 번째는 의식적 창조의 법칙입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자신의 소망을 향하게 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얻고 그것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을 적용한 결과 지금 당신이 사는 훌륭한 별과 그곳에 사는 생명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비물질적 근원 에너지가 이 법칙을 적용했듯이, 그리고 강력한 집중력으로 지구라는 세상을 창조했듯이, 당신 역시 물질적인 관점에서 창조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법칙에 따라가기, 이 두 가지 법칙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과 세상 만물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 번째 법칙인 내려놓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힘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유사한 것들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난 일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에 위배됩니다. 또 자기 외모와 건강 상태 때문에 자신이 뚱뚱하다고 느끼거나 불행해진다면 기분 좋게 느껴지는 보기 좋은 신체가 되는데 필요한 마음 상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그냥 내려놓는 거죠. 내가 내 외모라든가 건강 상태나 이 뚱뚱하다, 몸이 이제 뭐 어떤 뚱뚱하다고 생각 된다거나 이럴 때 그냥 그 생각을 갖다가 툭 그냥 그 이 손에서 뭐 물건을 그냥 툭 내려놓듯이 툭 내려놓는 거. 요 내려놓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금씩 해보면, 작은 거서부터 이렇게 해보면은 그 조금씩 잘 됩니다. 이런 어떤 내려놓는 거를 이렇게 잘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순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재정 상태에 실망스러워 한다면 상태가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그걸 갖다 계속 가난함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망을 느끼면서 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칙, 불변의 법칙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불손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까지 해서 화가 난다면 어떤 행동으로도 그런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 화가 나면 어떤 행동으로도 그런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한테 어떤 불편하게 대한다든가 그 어떤 물질적으로 그 재산상의 어떤 그 큰 손실을 그 입혔다든가라면 너무 화가 날 수가 있죠.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화가 나는 것이 미래에 또 비슷한 어떤 상황을 끌고 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화를 안 낼 수도 있겠죠. 참을 수 있겠죠. 처음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파장에 정확하게 반응하여 수천 가지 방식에 따라 단순하고 엄격하게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한마디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현재 당신의 파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재 감정을 보면 당신의 현재 파장을 알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면 사람들은 생각을 좀 더 의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생각이 집중되면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집중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최면이나 무의식적 사고를 제어하는 법에서부터 명상과 자기암시의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기법까지 다양합니다. 그 어떤 이 강사님 중에서 그 재수생 우리나라 이제 그 학원 그 재수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강사님이 있는데 한 달에 뭐 한 그 억대 이상 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고도의 집중력.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중을.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과 그 이 몰입. 서울대 이제 황농문 교수님이 그 몰입책에 써놓은 그 이제 몰입책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고도의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면은 당연히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놓는 거는 그냥 내 안에 어떤 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써놓은 그 내려놓음 책에도 보면은 큰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금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거 조금씩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필요해요, 연습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나오죠. 이것은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도록 의식적이고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 강력한 물결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내면의 자아를 좀 더 큰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일이 그저 내면의 자아와 조화로워지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면 내려놓음의 기술이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을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살고 가신 분이나 사시는 분 중에서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내려놓음 책을 많이 썼죠.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 제목으로 기독교 쪽에서는 뭐 이용규 선교사님도 이제 뭐 책 두 권을 쓰셨고, 또 불교 쪽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제 쓰신 분이 있거든요. 서울대 졸업하시고
이제 절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세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이 내려놓음이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그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삶을 바란다면은, 더 좋은 어떤 대인 관계를 바란다면은, 여러 가지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더 좋은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은 또 내려놓음 연습을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많이 틀려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채널 그 들으시고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더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